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 올림픽 캐스터 장유리나입니다. 자, 2차 전지의 파워, 힘으로 정말 시장을 살펴보면 그 테마 군단들이 여전히 견고한 움직임입니다. 진짜 지수는 좀 갈까 말까, 특별한 모멘텀은 부재한 상황 속에서도 정말 테마성의 움직임들이 순환매가 활발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2차 전지 구단뿐만 아니라 오늘 SM 그리고 센트리온 제약 관련주들 살펴보시면 제약 과일 속에서도 또 옥석 가리기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테마성에서도 순환매 너무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 어디에 포커스를 둬야 될지 고민 많으시죠? 자, 이럴 때일수록 투자 올림픽과 함께 하시면서 종목 현명하게 픽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이버 TV뿐만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서 이데일리 TV 검색하시면 지금 방송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편안하게 본방사수 하시면서 오늘의 마감장 하이라이트 장면뿐 아니라 내일 시장 전략도 꼼꼼히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해설위원 어떤 분이 나오셨을지 화면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자, 일타 매매 전문가 이분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 해설위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정말 또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낸 하루가 아니었나. 또 해설위원님 또 분들, 또 우리 팬분들도 역시나 그럴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또 시장에서는 지지부진한 부분들도 역시나 있었습니다. 자, 오늘 장 마감 하이라이트 장면들 어떻게 보셨을까요? 3월 7일 마감 하이라이트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드릴게요. 오늘 MPC 급등 보셨죠? 며칠 걸린지 아십니까? 제가 어제 방송하고 오늘 바로 상승 나왔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매일 급등할 종목을 한 종목 또는 두 종목 알려드리는 6시의 남자 1타 전문가 이용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굉장히 지루한 장이었다. 하지만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MPC도 상승이 나왔고요. 포스코 케미칼 기존에 갖고 있었던 리튬 관련주 상승이 크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이라이팅을 말씀드리면 핵심은 2차 전지하고요. 리튬 그리고 관련주의 강세는 어디까지일까? 여러분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저는 앞으로 지금 말씀드릴 텐데 3월 중순까지는 2차 전지, 전기차 관련주 더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방송 중반에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쩐의 전쟁이 시작됐다. 그게 뭐냐면 카카오 SM 공개 가격 매수를 15만 원 제시했기 때문에 카카오와 하이브의 쩐의 전쟁은 시작됐습니다. 여기서 이득을 보고 있는 것은 기존에 갖고 계셨던 개인 주주들, SM 이런 것들이 이득을 보고 있는데 앞으로 흐름 제가 짚어드릴 테니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SM 언제 공략해야 될지 지금 신규로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제가 가격을 정확히 찍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코스피는 상승, 코스닥은 소폭 하락을 했기 때문에 상승 종목은 천여 개, 하락 종목은 천여 개이기 때문에 반반인 느낌인데 사실은 상승 종목 안에 SM과 2차 전지, 전기차 관련주가 대부분 몰려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소외된 섹터들은 거의 다 하락이 나왔다. 그래서 참고로 좀 지지부진한 장이었고 굉장히 지루한 장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 지수는 다우는 0.12 상승했고 나스닥은 0.12% 하락했는데 달러 환율이 제가 확인했을 때 1299더라고요. 1300원을 또 돌파하면 의미적인 구간으로 10년에 나올 것 같긴 하지만 돌파했네요. 1302원에 마감됐기 때문에 아마 내일 환율 강세에 대한 이야기가 한번 나올 것 같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좋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증시에 좋지 않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지금 환율이 오르는 특별한 이유는 사실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FOMC에서 더 자이언트세를 밟겠다 이런 이슈가 있긴 하지만 아직 기정사실화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환율이 더 오를지 안 오를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1300원 구간이 기준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상한가 특징 종목을 말씀드릴 게 아니라 SM에 대해서 좀 여러분 궁금하신 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SM을 특징 종목으로 갖고 왔습니다. SM 공략 방법을 지금 공개해 드릴 테니까 노란톡방 계신 분들고 TV에 보신 분들은 SM 공략법을 정확한 지점을 제가 찍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집중해서 본방 사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사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전해 전쟁이 시작됐다. 등 터지는 카카오, 하이브, 그리고 SM만 웃는다.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데 하이브가 지난달에 공개 매수가를 12만 원 제시해서 SM 12만 원 언저리까지 그냥 올라가 버렸죠. 하지만 어젠가요? 오늘 새벽 아침에 카카오 공시를 통해서 SM의 주식 833만 주 가량을 15만 원에 공개 매수하겠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SM 가격이 오늘 종가 기준으로 14만 9,700원이거든요. 그럼 지금 매수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물론 안 되죠. 15만 원 매수인데 14만 9,700원에 매수하면 먹을 구간보다 하락할 구간이 더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차트를 보면서 매수할 구간을 찍어 드릴 텐데 두 번째 기사를 봤더니 카카오 공개 매수 선언한 다음에 SM이 단숨에 시가 갭을 띄우면서 15만 원에 접근했고요. 공개 매수 종료일은 26일입니다. 적으세요. 26일. 지금 오늘이 3월 7일인데 26일이니까 약 20일 이후에 공개 매수 종료가 되는데 이게 15만 원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먼저 차트를 지금 보고 계신데요. 제가 정확한 가격을 한번 찍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 SM 관심 있으신 분들 그리고 주식이라는 불확실성한 재테크에서 정확하게 수익 보고 싶은 분들은 기준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공개 매수 가격은 이 동그라미 친 구간입니다. 15만 원 보시면 됩니다. 지금 종가가 15만 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분봉상 보시면 분봉상 갭 상승을 이렇게 했던 종목이 하루 종일 위아래 호가, 선호가만 흔들고요. 지속적으로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다가 시가를 깨지 않고 14만 9,700원에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확인하시면 그러면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5만 원에 매수할 공개 매수가인데 14만 9,700원에 매수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제안해 드리는 거는 어떤 경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공시가 일정하다는 전제하에 만약에 SM 주가가 하락한다는 거죠. 얼마나 하락할지 모르겠지만 차트로 시가 갭을 메꿀 수 있는 하락이 나와가지고 만약 13만 원 그 이하로 하락한다면 전제는 공개 매수를 하고 공개 매수 가격이 15만 원에 정해져 있고 26일이 다가온다는 전제하에 만약에 어떤 큰 손들이 매도를 하고요. 시세 차익을 누리기 시작한다면 그때가 바로 공략 지점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격으로 하면 날상 구간으로 13만 원 정도 될 수 있고요. 더 떨어지면 12만 원 될 수 있는데 물론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모르겠으나 전제는 안 내려오면 못하는 거죠. 만약 내려오게 된다면 15만 원 공개 매수가 픽스된 상황이라면 그 밑에서는 충분히 받아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SM 공략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가격 지금은 15만 원입니다. 12만 원이 아닌 15만 원 가격 기억하시고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항상 준비를 하다 보면 언제나 기회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딱 설명드릴 때 방송 보시면서 에이 안 내려와 안 봐 이렇게 하신 분도 분명 계시겠죠. 그분은 안 보는 거죠. 하지만 예수금 준비해 놓고 타이밍을 기다리신 분은 언제라도 기회는 올 수 있다. 이거 아니요 다른 기회는 올 수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저희 오늘 노란톡방에서는 키리스트를 우선 익절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SM 관련주들, SM CNC, SM 디자인 라이프, 디어유, 키스까지 다 올랐는데 아무래도 SM에 대한 지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SM만 우선 보는 거고요. 키스나 다른 관련주들은 다른 이슈가 또 있기 때문에 제가 노란톡방에서 추후에 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이브 공개 매수가가 12만 원이었는데 이게 실패됐다를 말씀드릴 거고요. 오늘 장 초반에 카카오 공개 매수가는 15만 원. 두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는 게 아니라 고래 싸움에 SM과 기존 주주는 웃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 가격 꼭 메모하시고요. 기회 있으면 꼭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SM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뭐 SM과 또 카카오 움직임들 뭐 계속 기사들 나오고 있으니까 체크가 필요할 것 같고요. 더불어서도 여러 가지 또 종목에 대한 궁금증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보이시는 분들은 바로바로 문자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이용주 세 글자만 보내주셔도 노란톡방 링크 되고요. QR코드 통해서도 입장 가능하니까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장 마감장 하이라이트 장면과 또 시장의 상한가 특징 종목들 하나씩 정리해봤고요. 이제는 종목들이 그동안 또 공략했던 종목들 얼마나 좀 잘 갔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화면을 통해서 정리해봤습니다. 만나보시죠.
이용준 해설위원님의 픽한 포트폴리오 선수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제 금메달을 딴 꾼비 선수는요. 현재 수익률도 52.80%로 넓게 선두 중에 있고요. 두 번째, 또 링네트 선수도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월 1일에 말씀해 주셨던 최고가 9,560원 대비해서 수익률은 33.47%를 터치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미래나노텍 선수도 또 메달권에 속해 있는 선수 중 하나죠. 25,400원 지금 최고가 대비로 수익률은 34.25%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지는 DSG 인베스트먼트도 13%대 수익률을 기록합니다. 자, 이어지는 다른 선수들도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4선수인데요. 모두 다 수익률은 7% 이상으로 현재 견조하게 흘러갑니다. 비스토스 선수 7% 이상, 그리고 NPC 선수는 어제 급등했던 테마 종목의 선수로 꼽혔는데 바로 말하자마자 8.11%까지 껑충. 야, 앞으로 얼마나 더 잘할까요? 기대되는 선수 중 하나입니다. 이어지는 후성이라는 선수도요. 8.30%, 반도체 테마 섹터들로 전반적으로 봐야 될런지 개별적으로 봐야 될지 잠시 뒤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삼천당 제약 선수 10.71% 수익률을 반짝반짝 빛내고 있습니다. 자, 저희 또 투자 올림픽을 매일 시청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방송이 끝나고 다음 날 시장을 볼 때 굉장히 기대되실 겁니다. 자, 그럼 매일 말할 때마다 종목들이 너무 잘 가서 기대감이 한 스푼, 두 스푼 더해지죠. 꾼비라는 종목이 어제는 금메달이었는데 해설위원님, 오늘의 금메달 선수는 어떻게 순위가 역전됐나요? 아니면 그대로인가요? 순위를 그대로 하면 꾼비가 그대로 1등이지만 네. 제 마음속에는 오늘의 1등은 MPC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역시. 네, 어제 말하자마자 올라선가요? 네, 사실은 이게 비일비재한 일이지만 네. 오늘 시장이 굉장히 하락을 하는 상태에서 MPC가 11시 45분에 정확히 갑자기 슈팅이 들어오면서 제 얼굴에 생기를 돌게 만들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MPC 마음적으로 금메달을 주고 싶은 선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꾼비가 워낙 잘 갔고 지금도 잘 흐름이 좋기 때문에 꾼비는 더 갈 수 있는 선수다. 금메달을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오늘 MPC 선수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 행보 지지부진하다가 11시 45분에 갑자기 올라가서 흐름이 한번 나와 주었습니다. 노란 톡방 계신 분들은 자유를 익절하셔도 될 것 같고요. 어제 방송 보신 분들은 사실은 제가 무료로 방송에서 말씀드린 종목이 이렇게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계좌는 플러스를 제가 만들어 드렸다. 방송 보신 분들한테 그 시간이 절대 아깝지 않게 제가 설명드렸고 앞으로도 흐름 더 지켜볼 수 있는 선수다라고 MPC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 올림픽 선수가 총 20명의 선수가 MPC를 포함해서 등판을 했고요. MPC가 오늘 급등 또는 상승이 8%가량 나오면서 출루를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MPC 선수 또 아직은 2%에서 8% 정도밖에 가지 않은 선수들 관심 있게 보시고요. 이 20종목을 번갈아 가면서 좀 확인해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2차 전지 강세 섹터가 여전했지만 제가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2차 전지가 강세이기 때문에 그 큰 테두리 안에서는 2차 전지의 다음 섹터인 폐배터리 관련 섹터를 봐야 된다. 그게 바로 MPC였는데 오늘 상승이 나오고 내일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익절하신 분도 잘하셨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매도의 고점은 저는 모릅니다. 제가 신도 아니고 그런 전문가는 이 세상에 없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MPC의 고점 내일 저랑 같이 노란톡방에서 확인해 보면 당일 호가에 따른 고점은 제가 찍어드릴 수 있으니까 MPC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은 사실은 제 마음대로는 되지 않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장은 제 마음대로 되지 않지만 시장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는지는 제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대충 이렇게 설명을 잘 드리고 있기 때문에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시장의 흐름만 체크하셔도 성공할 확률이 실패할 확률보다 훨씬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출루율 100%입니다. 방송 다 보시고 다 복귀하셔도 됩니다. 20명의 선수가 다 나가서 지금은 하락한 선수도 있지만 고점 대비 쉽게 말하면 수익률을 다 주었기 때문에 20명의 선수는 다 수익률을 주고 출루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그중에 20%가 넘게 올라간 선수가 플리토, 링네트, 미래나노텍, 꾼비입니다. MPC는 이제 8% 시작했으니까 아직 시작하는 선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게다가 미래나노텍 선수는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왔거든요. 2차 전지 섹터이기 때문에 가는 선수가 더 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더 갈 수 있기 때문에 미래나노텍 선수가 꾼비를
앞지를 수 있는지 한 번 더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모든 선수들이 아직은 더 뛸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보는 거고요. 언제라도 금운동 순위는 바뀔 수 있다. 미래나노텍 34.25% 올랐기 때문에 오늘 1% 정도 올랐는데 꿈비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아직 금메달은 탈환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순위권 밖에 있는 NPC라는 선수가 갑자기 또 금메달을 탈환을 할 수 있죠. 보면 미래나노텍은 여기서 해서 국가 대비 올라갔고 지금 음봉을 보시면 어제자 음봉인데요. 오늘 양봉으로 더 올라갔기 때문에 이 수익률보다 좀 더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NPC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익절하신 분도 축하드리고 홀딩 하신 분들은 노란톡방에 저랑 같이 발 맞춰가면서 내일 좀 더 큰 급등이 나오기를 기도하면서 한번 흐름을 보겠습니다. MPC 이게 분봉이에요. 제가 일봉으로 하면 어제 사고 오늘 팔았기 때문에 너무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분봉인데 보시면 11시 네모친 구간에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11시 45분입니다. 정확히 기억하는 게 제가 모니터를 보고 있었을 때 갑자기 양봉이 크게 들어왔던 게 MPC였거든요. 장대 양봉 눌리고 장대 양봉, 장대 양봉. 고점 대비해서 9%가 올랐지만 횡보를 이쁘게 했습니다. 횡보를 하고 사실은 횡보 이후에 막판에 한번 올려줄 거라 생각했어요. 오후장에 올려줄 거라 생각했는데 아쉽게도 횡보 이후에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들어왔던 수급도 확인됐고 시장의 흐름도 확인됐고 또 기사도 유럽 IRA라는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내일 흐름을 하루 더 볼 테니까 노란톡방 계신 분들 또 NPC를 지금 방송 보시고 들고 계신 분들은 노란톡방에서 내일 흐름 같이 보시면 훨씬 더 고점에 매도할 수도 있죠.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저는 하루 더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월 31일 날 이데일리 와서 처음에는 뭐 어색하기도 하고 스튜디오도 훨씬 크고 화면도 달라서 좀 어색했는데 한 달이 조금 지난 시점에서 저는 누적 수익률 올림픽 선수를 20선수만 해서 252% 고가 대비 수익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익률이 고가 대비이기 때문에 수익을 다 냈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모든 선수가 출루를 해서 수익 구간에 왔다는 게 우선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고가 대비 252%를 냈다고 제가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출루를 해서 제가 말씀드린 종목이 다 수익권에 들어왔던 경험이 있고 더 크게 수익률이 나고 있는 선수가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짓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진실을 말씀드리는 거고 지수에 상관없이 수익이 나고 있다는 것도 우선 말씀드릴 거고요. 지수가 좋아지면 더 큰 수익이 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꿈비는 2월 22일 날 말씀드렸던 꿈비는 한 달 또한 보름 만에 52%가 나왔고 미래나노텍 2월 15일 날 말씀드린 미래나노텍 한 달 동안 34% 나왔고요. 링네트 또한 많이 나왔습니다. 이데일리 방송 보시면서 수익 보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하고요. 이런 종목들은 제가 방송하는 동안 매일 한 종목 또는 두 명의 선수를 안내해 드릴 테니까 월, 화, 수 6시에 들어오셔가지고요. 앵커님과 제가 하는 방송 그리고 또 방송 말미안 올림픽 선수 집중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메모도 하시고요. 이것저것 다 귀찮으면 노란톡방 오셔가지고 질문하시면서 성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부동의 1위 꿈비는 여전히 금메달이었고요. 은메달은 또 미래나노텍 선수, 동메달은 NPC가 바로 또 3메달 또 세 번째 또 등수인 동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워낙 또 급등했던 종목이라 그렇지 않았나 싶네요. 지금 뭐 유튜브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또 노란톡방에서도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주고 계신데요. 지금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핸드폰 카메라 기능 클릭하시고 노란톡 지금 QR코드 스캔해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7455 누르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지금 사연 중에 우리 정말 해설위원님에 대한 칭찬 댓글이 장난 아니에요. 잘생겼죠, 착하죠, 뭐 주식도 짱이죠,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용준 해설위원님, 저 덕분에요. 밥 안 먹어도 오늘 돈 너무 많이 벌어서 배부릅니다. 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해설위원님, 우리 팬분들이요. 오늘 수익 많이 보셨나 봐요? 사실은 뭐 많이 봤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수익이 나왔다고 보시는 게 맞죠. 그런 것 왜냐하면 같습니다. 미래나노텍, 키스트도 익절했고 포스코 케미칼이라는 종목, 2차전 종목도 있었거든요. 그것도 익절했기 때문에 우선 주도주 섹터의 종목들을 갖고 있었다는 게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거기서 자율 익절 또는 목표가를 드렸기 때문에 익절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도 말씀드리지만 모든 종목이 같은 날 모두 가면 가장 좋지만 꼭 그러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확실한 거는 시장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또 노란톡방에 있는 종목은 꼭 익절이 나온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실현 손익으로 플러스가 찍힌다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노란톡방 들어오시고 우선 뭐 들어오신 분들 다
이렇게 수익 많이 보시길 제가 항상 진심으로 바라면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지금 노란톡방에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들어오신 분들한테는 제가 만든 공개 강의에 대한 PDF 파일을 지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첫 번째로는 기본강 4강과 비법강 1강에 대한 내용을 PDF 파일로 여러분께 직접 이메일로 지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오래 하셨건 이제 시작하시던 간에 기본을 다시 다지고 또 제가 쓰고 있는 급등주의 HTS 설정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PDF 파일을 메일로 꼭 받으시면 좋은데 무료입니다. 제가 뭐 유료로 하거나 추첨을 통해서 하는 건 아니고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신청을 하시기만 하면 기본강 캔들에 의해 거래량에 의해 이평선에 의해 재무제표에 의해 이 내용을 제가 파일로 보내드릴 거고요. 더 의미가 있는 게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캔들에 의해서 보면 캔들 하나에 다 심리가 녹아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바닥에서 망치형 양봉은 상승을 의미할까요? 하락을 의미할까요?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다 있기 때문에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설명드렸지만 기본강 4강은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가장 핵심이 되는 급등주를 찾는 HTS 설정법 내용도 PDF 파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이 총 4개인 화면에서 일봉, 일분봉, 뉴스 및 지수, 호가창 및 검색 결과, 관심 종목 및 검색 조건 검색식에 대한 내용을 PDF 파일로 담아드렸기 때문에 이 파일을 순서는 먼저 신청해서 받아보시고요. 이 파일에 궁금한 내용들을 노란톡방에 질의해 주시면 이제 그 답에 대해서 제가 아는 한 성심성의껏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것만 받으셔도 여러분께는 무료로 엄청 큰 선물이 간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이렇게 다 퍼줘도 되냐 이렇게 여쭤볼 수도 있지만 어차피 내용을 다 공개한다 한들 저랑 똑같은 매매를 할 수 없다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다만 확실한 거는 공부를 하시게 되면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나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도움을 드린다고 무료로 PDF 파일 보내드리기 때문에 노란톡방 많이들 들어오셔가지고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이 화면을 왜 갖고 왔냐면 제가 작년에 여의도에서 강연회를 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제가 그때는 PDF 파일로 조건식에 대한 내용 그리고 조건 검색식에 대한 수식도 다 공개를 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열정적으로 사람들이 보고 따라오고 계십니다. 물론 무료로 공개해드렸죠.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도 집에 앉아서 차트만 보시고 한숨만 쉬실 게 아니라 공부를 할 수 있는 이렇게 열정 있는 한 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분들은 그때 보니까 광주에서도 올라오시고 부산에서 올라오시고 이렇게 50명이 훨씬 넘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실 게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PDF 파일 신청한다 이렇게 신청 절차만 밟으면 제가 파일을 다 보내드릴 테니까 공부하시라고 그리고 노란톡방에서 좋은 종목 안내 받으시라고 제가 해드릴 테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시고 이렇게 오프라인도 좋지만 바쁘시니까 온라인으로 공부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뭐 대전, 부산에서 서울 올라가려면 쉽지 않은데요. 이거를 PDF 파일 바로 노란톡방만 들어오면은 서울까지 굳이 안 와도 바로 받아서 영상 공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공부하시고 또 궁금한 내용들, 또 자세한 문의사항들 있으시면은 또 언제든지 또 남겨주시면 좋겠죠. 핸드폰 카메라 기능 클릭하시고 네모난 QR코드 스캔해서 입장하시면 되고요. 7455 누르고 들어오시면 노란톡방 링크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오셔서 또 PDF 파일뿐만 아니라 시장의 노하우와 종목 어떻게 픽하는지도 구경해 보시면 좋겠네요. 샵 3772번으로도 이용준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링크 저희가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빅매치 포인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정말 이 부분, 이 테마가 빅매치였다 하는 좀 테마 있을까요, 해설위원님? 오늘은 뭐 2차 전지 중에 리튬 관련주가 우선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제가 섹터별로 봤을 때는 2차 전지 리튬에 대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지금 공략할 수 있는 자리가 있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 잘 들어보시면 좋은데 리튬 관련주 테마 중에 첫 번째는 지에논 에너지를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원래 리튬 이슈도 있었고요. 오늘 관련 기사가 굉장히 큰 게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에논 에너지 보시면 좋은데 우선 리튬 관련 장 중에 기사가 두 가지 정도 나왔는데 첫 번째는 이란에서 세계
두 번째 리튬 광산을 찾아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난리죠. 리튬 광산을 찾았다. 리튬 광산으로 개발하겠다. 이 난리인데 두 번째는 2차 전지 핵심인 리튬 제조를 글로벌로 본격화하겠다. 이런 이슈도 있고요. 세 번째는 남미도의 질세라 리튬 매장량의 50%를 차지하는 남미 국가들도 직접 전기차 개발, 리튬 개발을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세적인 흐름은 내연기관의 차는 이제 다 끝났다는 느낌이 들고요. 이 리튬을 이용한 전기차 시장이 더 빨리 도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에넌 에너지 오늘 노란톡방에서 제가 관심 종목으로 드렸고요. 물론 공략하는 건 개인적으로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물론 정말 빠른 흐름으로 올랐기 때문에 지에넌 에너지가 오늘 첫 번째 선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지에넌 에너지는 에너지 관련주인데요. 지금 리튬 관련으로 이슈가 엮여 있고 하지만 영업이익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작년에 적자였기 때문에 재무는 좋지 않지만 오늘 재료를 봤더니 지에넌 에너지가 전 세계 리튬 65% 매장돼 있는 염호 광권 인수 추진에 지분 부각됐다 이거 이슈가 나와 있습니다. 세계 리튬의 65%가 매장되어 있는 곳이 남미인데요. 남미 리튬 트라이앵글의 염호 광권의 인수를 위한 인수 의향서를 접수를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물론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거 자체로도 리튬 관련주로도 큰 부각을 받을 수 있고요. 전 세계 매장량의 65%이기 때문에 절대 작은 양이 아니죠. 지금 2차 전지 그리고 배터리 쪽을 하려고 그러면 리튬이 필수 광물이기 때문에 리튬은 정말 중요한 흐름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포스코 그룹 이후에 두 번째로 이제 인수권이 나왔기 때문에 지에넌 에너지 차트 한번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중에 굉장히 큰 급등이 나왔고요. 보시면 매수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갑자기 이렇게 한번 올라갈 때 급하게 올라갔고 막판에 밀리긴 했거든요. 그래서 일봉상으로 보면 윗골이 양봉이기 때문에 내일은 좀 조심스러운 구간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바닥 4,000원에서 7,000원까지 금방 올라가죠. 2배가 올라왔는데 윗골이 양봉이 좀 크게 갈려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에넌 에너지, 쉽게 말하면 리튬 관련주는 좀 많이 올랐고 제가 어제 폐배터리 이슈를 말씀드렸던 게 먼저 가버린 2차 전지와 리튬 관련주가 언제라도 내려오면 크게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안정된 기관에 안정된 자리에 폐배터리인 MPC를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강세했기 때문에 리튬 관련 설명을 드리지만 저는 올림픽 종목으로는 다른 전기차, 리튬 또는 2차 전지 관련 종목을 갖고 왔다 먼저 말씀드리고 이거는 본인 포트에 넣으시고요. 공략한다기보다도 이런 종목이 있고 이런 강세가 있다. 섹터 흐름을 보는 데는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공략은 올림픽 선수로 제가 드리는 선수를 공략하시면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정리해드리면 오늘은 당분간입니다. 2차 전지하고 리튬 관련 섹터들이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은 리튬이 가고 내일은 2차 전지가 가고 모레는 폐배터리가 가고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건데 그 기간의 기점은 3월 중순 또는 20일까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럽 IRA 관련해가지고요. 2주 안에 관련 내용을 선언하겠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기대감을 올렸기 때문에 메모하시면 3월 15일이나 3월 20일까지는 리튬이나 관련 2차 전지 섹터들이 잘 갈 수 있다. 하지만 고점에 있는 종목을 공략하기보다는 밑에 있는 폐배터리랄지 이제 올라갈 차례가 된 종목들을 공략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내일도 강세 흐름은 기대되긴 하나 이 지에넌 에너지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목표가 궁금하시면 노란톡방 들어오시고요. 이 종목이 고점이긴 하지만 그래도 관심 있게 보고 계신 분들은 노란톡방에서 내일 맥점이 나오는지 저한테 물어보시면 이것도 도움은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핵심 리튬 제조가 본격화될 거다라고 해서 리튬 테마주 안에서도 지에넌 에너지를 눈여겨보셨는데요.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선수는 차트적인 측면이 매력이 있었나요? 아니면 실적이었나요? 아니면 뭐 또 다른 모멘텀인가요? 우선 저희가 공략을 했고 수익을 봤기 때문에 계속 보고 있는 선수가 미래나노텍 선수입니다. 네. 미래나노텍 사실은 처음 공략할 때 굉장히 강하게 본인에 있는 비중을 굉장히 많이 매수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유가 그때는 리튬 관련 이슈도 있었고 일봉도 좋았고 게다가 교환사채 이슈가 있었고 교환사채 교환가액에 대한 이슈가 제가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비중을 많이 충분히 실어도 된다고 말씀드렸던 게 지난주 지지난주였습니다. 미래나노텍 선수 제가 공략해서 노란톡방에서 수익을 10%에서 20% 가까운 수익이 났지만 수익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나노텍 선수 앞으로도 더 갈 수 있는
선수입니다. 이미 추세가 우상향이고 고점을 돌파한 자리인데 미래나노텍 선수는 2차 전지 관련주로 편입돼 있는 게 사실이고요. 게다가 3거래일 만에 최근에 이틀 정도 음봉이 나왔지만 다시 한번 5% 상승이 나오면서 24,000원을 돌파해서 고가 마감했습니다. 물론 고가 종가 마감한 건 아니지만 50일 신고가 마감이 됐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갈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분 계신데 저는 제가 2월 14일이죠. 지지난주에 방송했을 때 미래나노텍은 더 갈 수 있다고 확언을 드리는 거지만 지금 2주가 지난 3월 7일 날 미래나노텍이 더 갈 수 있느냐는 내일 흐름은 내일 봐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면 2월 14일은 300억짜리 교환사채 이슈가 있었고요. 게다가 교환가액 19,934원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더 갈 수 있다고 봤는데 지금은 이미 많이 올랐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더 갈지 안 갈지 시장의 판단인 거지 제가 결정하는 분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명확한 거는 교환가액이 19,934원을 넘은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강세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14,000원 했던 종목이 24,000원까지 올랐거든요. 제가 동그라미 쳐드리면 여기서 제 기억으로는 2월 14일 정도니까 이때 말씀드리고 공략을 해서 이렇게 수익이 났습니다. 수익이 난 이후에도 횡보에 다시 올랐으니까 신규 파동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는데 아시겠지만 여기서 또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시장이 판단하는 거고 흐름이 판단하는 겁니다. 지금 자리에서는 단기 고점이기 때문에 내려와도 차익 실현 물량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자리고요. 게다가 이게 보시면 윗꼬리 양봉 썩 바람직하진 않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3월 중순까지는 미래나노텍 흐름 괜찮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미래나노텍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방송 보시고. 그래서 지금 매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에 와서 나한테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진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조금 더 만류를 하고 싶은 게 지금 안간 폐배터리 관련주인 MPC도 있고요. 세비캠도 있고 성일 하이텍도 있고 제가 지금 방송 막판에 말씀드릴 올림픽 선수도 지금 전기차 관련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간 종목을 공략하기는 파동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바닥에서 이제 시작하는 종목 선수를 공략해보자. 그 종목도 제가 노란톡방을 공략할 테니까 기본 강의, 비법 강, 그다음에 종목에 대한 궁금하신 분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미래의 나노텍에 대해서 또 마지막으로 또 얘기해 주셨는데요. 리튬 테마주들 안에서의 디에논 에너지 그리고 미래의 나노텍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오신 분들 방송 보고 왔어요. 이렇게 또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지금 보고 계신 분들도 이거 네모난 그림 뭐야? 라고 생각하실 텐데 QR코드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노란톡방 들어갈 수 있고요. 핸드폰 카메라 기능 클릭해서 노란톡방 입장해 주신 다음에 7455 누르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다양한 시장 얘기 그리고 궁금증들 나눠주시면 돼요. 바로 샵 3772번 이용준 세 글자만 보내주셔도 노란톡방 링크 저희가 제공해드립니다. 문자로도 받고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어려워서 못하겠어요. 포기하지 마시고 문자 보내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이어지는 또 빅매치 포인트 두 번째 테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뭐 2차 전지 빼고는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거 제외하고는 다른 테마는 좀 없는 건가요, 해설위원님? 2차 전지로 시작해서 2차 전지로 3월 중순까지는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재미가 사실 없어요. 신규 테마가 나와서 신규 테마에 대한 연구를 하면 좀 재밌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2차 전지로 시작해서 폐배터리 또 배터리 관련주로 들어가기 때문에 특별히 반복되는 느낌이 있어요. 하지만 지난주만 해도 AI 테마가 강했고 챗봇이 강했는데 이번 주는 2차 전지가 굉장히 강하죠. 저는 이번 두 번째 강세 섹터로는 전기차 충전소 섹터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는 내연기관차를 타고 있고요. 후륜 구동의 내연기관차를 타고 있는데 주유소를 가려면 동네도 많이 있으니까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주차장에 보면 전기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은데 그럼 전기차 충전을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보면 아파트에도 의무적으로 전기차 충전기가 있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차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주유소만큼의 많은 그 스테이션이 생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기차 판매 증가를 따라갈 수 있는 그 충전소가 생겨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지 전기차를 타는 사람들이 더 쉽게 이용할 수 있고 또 전기차 시장은 확장될 건데 이게 바로 시장 규모가 400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규모의 시장인데
이 글로벌 시장이 되려면 전기차 충전 경쟁이 본격화되는데 이게 작은 회사만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대기업들도 전기차 충전소 시장에 하나둘씩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 400조의 시장, 누가 선두에 서고 누가 수혜를 받는지를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미 다 가버린 리튬 관련주, 2차 전지 관련주를 보는 것보다는 아직 안 간 2차 전지 충전소 관련주, 폐 배터리 관련주, 어떻게 보면 하나의 큰 카테고리에 다 속해 있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키 맞추기 흐름이 나올 건데 저는 전기차 충전소 섹터가 오늘 강세였고 첫 번째 종목으로는 휴맥스 홀딩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휴맥스 홀딩스는 지주회사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하는 일이 특별히 없습니다. 뭐 로열티에 대한 배당 수익 정도 받는 회사인데 휴맥스 홀딩스의 자회사인 휴맥스가 있죠. 휴맥스의 자회사인 휴맥스 EV가 실제적인 초급속 충전기 개발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전기차 충전소 관련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휴맥스 하지만 웃긴 게 휴맥스보다 휴맥스 홀딩스가 훨씬 더 강하게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휴맥스 홀딩스가 내일도 더 갈 수 있느냐 이렇게 궁금하실 수도 있고 휴맥스 홀딩스를 지금 사도 되느냐 이렇게 궁금하실 수도 있는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드리면 지금 핵심은 인프라 구축인 전기차 충전소 이슈는 이제 생기고 어떻게든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수혜주를 찾기가 힘들죠. 휴맥스 홀딩스 사실 수혜주라고 딱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지만 계속적인 수혜주로 보기는 또 힘들 수도 있거든요. 신규 진짜 수혜주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시장 초입이기 때문에 휴맥스가 기존의 전기차 충전소 관련주이기 때문에 흐름이 나왔다 보시면 되고 차트 한번 볼게요. 핵심은 정부에서 먼저 드라이브를 걸고요. 대기업이 따라가면 이게 크게 되는 거죠. 휴맥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단기적으로 3,500원이 6,700원 됐는데 저는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휴맥스 홀딩스가 워낙 그 전에도 그랬지만 윗꼬리를 잘 다는 종목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주포가 되는 세력이 일관되지 않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휴맥스 홀딩스는 공략할 조금 더 보수적으로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게 제 의견을 드리는 거고 지금 정부에서는 지난 2일 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3차 규제 혁신 전략회의 열어가지고요. 전기차 기계식 주차하고 충전 관련 인프라를 개발해라는 안건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더 이상 망설일 수가 없고 대기업도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인프라에 대한 사업을 뛰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대장은 휴맥스 홀딩스지만 내일의 전기차 충전 대장은 제가 말씀드릴 올림픽 선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방송 채널에 돌리지 마시고 10분 정도만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인데 윗꼬리가 크게 달린 휴맥스 홀딩스고요. 그리고 과거에도 휴맥스 홀딩스 같은 경우는 제가 좀 꺼려했던 이유가 종목이 윗꼬리 전문적으로 좀 많이 달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 들어가면 추격하면 하락폭을 크게 받을 수 있는 종목이 휴맥스 홀딩스이기 때문에 저는 휴맥스 홀딩스보다는 올림픽 선수 공략하자고 말씀드릴 거고요. 하지만 대세는 전기차 충전소가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오고 있다입니다. 도로에는 전기차가 많고 여러분도 전기차를 타고 계실 수도 있고요. 상대적으로 전기차 충전소가 지금 주유소보다 현격하게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에 있는 충전소도 항상 차가 있는 것처럼 이 충전소의 이슈는 앞으로도 올라갈 건데요. 하지만 휴맥스 홀딩스를 보시는 것처럼 당연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종목 공략하지 마시고 잠시 후에 드릴 올림픽 선수 공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본 빅매치 포인트는 전기차 충전소 테마였고요. 휴맥스 홀딩스라는 종목을 눈여겨 좀 보신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또 다른 또 선수들 보고 싶다라는 또 생각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요. 다른 선수 혹시 또 괜찮게 보시는 분은 있을까요? 상한가를 저번에 갔던 디스플레이텍도 사실은 보고 있어요. 디스플레이텍도 사실 흐름이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디스플레이텍이 2월 21일 날 굉장히 자극적인 기사를 냈죠. 2월 21일 날 상한가를 할 때 디스플레이텍 400조 전기차 충전소 시장에 대기업 전기차 충전 경쟁 본격화 강세됐다 이런 기사를 통해서 디스플레이텍이 지금 우리나라에 한국 전기차 충전 서비스라고 하는 이 회사의 지분을 24% 갖고 있기 때문에 지분 보유한 디스플레이텍이 2월 21일 날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유보율도 좋고 회사도 괜찮아요. 그리고 차트 한번 보면 차트적으로 보면 디스플레이텍이 저는 휴맥스 홀딩스보다 내일 흐름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게 보시면 전형적인 장대 양봉, 장대 거래량 터져 있고요. 옆에 보시면 이게 횡보를 하고 있죠. 지금 5일선에서 지지를 받고 오늘도 상승이 좀 나왔는데 여기서 한 번 더 흐름이 나온다면
휴맥스 홀딩스보다는 디스플레이텍이 더 빨리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물론 제가 오늘 종가로 들었던 올림픽 선수가 빨리 가면 좋겠지만 디스플레이텍도 나쁘지 않다. 메모하시면 디스플레이텍 내일 노란톡방에 공략 가능한 종목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오늘 들어오시면 디스플레이텍에 한번 공략 시점이 나오면 공개를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디스플레이텍이 제가 봤을 때는 휴맥스 홀딩스보다 훨씬 좋은 자리이고 재무도 우량하고요. 기사도 잘 나와 있고 최근에 상한가를 굳혔고 거래 대금이 터져 있는 상태에서 기간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전고점인 7,000원대를 돌파하게 되면 디스플레이텍 상승 파동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추가 상승은 기대되나 디스플레이텍을 포함해서 하지만 이제 바닥에서 오르는 전기차 충전소 관련주를 보실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바닥에서 올라가는 전기차 충전소 관련주는 하락을 해도 어차피 10% 언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괜히 올라가는 거 사서 1, 2% 빠져 손절하고 또 보고 있는데 갑자기 손절했는데 올라가고 이런 악순환을 겸하지 마시고요. 디스플레이텍은 디스플레이텍대로 보고요. 지금 잠시 후에 말씀드린 올림픽 선수는 그 선수는 내일 초가에 한번 공략해본다 이런 생각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타이밍 맞게 종목을 접근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전기차 충전소 테마주들 정리해봤고요. 본 프로그램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가치에 대한 상승과 또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부분 유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또 이용준 해설위원님의 또 결정적인 한방 종목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투자 올림픽. 네, 지금 여러분들 노란톡방에서 와 용준 해설위원님 윤삼아 화이팅 이러면서 지금 많은 응원을 해주고 계신데 어제도 윤삼아 별명을 너무 좋다고 하셨잖아요. 여러분들 많이 또 응원 댓글 달아주시고요. 오늘도 여러 가지 댓글들이 있는데 해설위원님께 원하시는 또 응원해주시고 싶다 하시면 노란톡방에서 연락 주세요. 핸드폰 카메라 기능 클릭, 노란톡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문자샵 3772번 도 열어둘게요. 자, 그러면 우리 용준 해설위원님, 이제 윤삼아 해설위원님이라 불러야 될까요? 급등할 만한 종목, 멀리 뛸 만한 종목 두 가지 들고 오셨을 텐데 먼저 급등 종목부터 궁금합니다. MPC 같은 종목일까요? 네네네. 오늘은 뭐 윤삼아 우선 감사드리고요. 참고로는 실물보다 화면이 훨씬 낫기 때문에 화면상으로 윤삼아가 충분히 좋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오늘 갖고 온 높게 뛸 바로 내일부터 갈 선수는 제1전기공업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노란톡방에 공개를 해드렸어요. 왜냐하면 지금 노란톡방에 숫자는 많이 계신데 그냥 안 보시는 분도 많이 계신 것 같아서 그분들한테 약간 자극이 되라고 이제 한 일주일 정도는 노란톡방에 종가 베팅 올림픽 선수도 공개를 해드릴 거고요. 오전에 단기 종목도 공개를 해드릴 테니까 노란톡방을 집중해서 보셔야 될 때가 됐습니다. 노란톡방 보고 계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장 마감 바로 직전에 제1전기공업 공략을 했다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에서 공략한 이유를 여러분께 설명을 드린다고 했는데 방송 많이 보고들 계실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목만 받고 종목만 사면 내일 조금이나 상승 나오면 기준이 없으니까 바로 매도하고 1% 수익이 만족을 하는데 만약 내일 하락을 하더라도 이 종목에 대한 기준과 제가 설명드렸던 재료 그리고 이해를 하고 계신다면 한 3, 4%, 5, 6% 빠지는 것들도 버틸 수 있는 힘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송 본방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제1전기공업 같은 선수는 제가 여러분께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게 제가 드리는 과거 2년 동안 드렸던 종목이 한 종목이라도 관리 종목이나 환기 종목이나 거래 정지가 된 종목이 있습니까? 이렇게 제가 여쭤보면 물론 없죠. 저는 한 종목도 하한가를 맞거나 거래 종목이 된 종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목을 드릴 때 재료를 첫 번째로 보지만 두 번째로는 공시와 재무제표를 확인하고 종목을 드리기 때문인데요. 저는 확실합니다. 제가
수백 종목을 말씀드렸겠죠. 그 종목 중에 한 종목도, 단 한 종목도 이상한 종목이 없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제일전기공업은 전기차 충전소 관련 섹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제 급등이 나왔고 오늘도 상승이 나왔는데 왜 이 종목을 전기차 충전소인 휴맥스 홀딩스도 있고 디스플레이텍도 있는데 이 종목을 가져왔냐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우선 전기차 충전소 관련주로 재료가 나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영업이익도 흑자이고, 그리고 여러분께 자신 있게 오늘 말씀드렸던 게, 이거는 손절가도 드리지 않았어요. 손절가 없음으로 말씀드렸던 게 반드시나 무조건이라는 말은 굉장히 위험한 말이기 때문에 상승할 확률이 하락할 확률보다 더 크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 말씀드리는 거고, 유보율이 1989%고요. 배당도 1.64% 하는 종목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과 내가 몰랐을 뿐이지 이 종목은 굉장히 우량하게 건실하게 회사를 지속했던 업력이 있는 회사인데요. 다만 우리가 몰랐던 이유가 시장에 관심이 없죠. 거래 대금이 터진 적도 없고 흐름이 급등이 난 흐름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두 가지 재료를 지금 말씀드릴 텐데 두 가지 재료를 적으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거시적으로 우리가 경제학을 공부할 때 거시도 보고 미시도 공부하는데요. 저는 먼저 여러분께 거시적인 지금 세계적인 흐름을 말씀드리면, 미국 IRA 추가 대응에 나선 EU 유럽연합에서 2주 안에, 그러니까 오늘 기사입니다. 어제 기사입니다. 2주니까 15일을 하면 3월 20일까지 청정 에너지 보조금 발표에 대한 논의를 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이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2주 이내로 미국의 IRA에 대응하기 위해서 유럽의 전기차 보조금 도입 제한을 내놓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미 기한도 나와 있고, 제가 전기차 3월 중순 또는 3월 20일까지 간다는 이유가 사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유럽에 대한 IRA에 대한 기준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3월 20일까지는 전기차 관련주, 폐배터리, 전기 충전소 이런 정도들이 다 기대감이 나올 수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3월 20일까지 보는 게 아니라 3월 19일, 18일, 17일 그 이전에 마무리한다는 생각으로 하는 거지, 제가 항상 말씀드린 시나리오 일정 매매를 그 일정 끝까지 갖고 가시면 필패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전에 정리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3월 6일 날 어제 기사인데, 제일전기공업 전기차 충전소 사업 진출 본격화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저런 기사를 내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제 우리 회사도 우량하고 주가는 너무 바닥이고 주가는 부양하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시점에서 전기차 사업도 회사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기사를 내면서 부양을 시킨 거거든요.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전기공업 같은 경우는 차트를 길게 보면 이렇게 빠져 있죠. 누가 어떻게 보면 회사가 이상하고 전환사채를 많이 발행하고 부채율이 많은 회사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그래서 재무제표를 확인했습니다. 재무제표 확인해 보면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 재무제표를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재무제표를 항상 먼저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재무제표를 보지 않으면 차트만 보면 망할 회사처럼, 상폐된 회사처럼 보이지만 하락한 이유는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재작년 대비 작년에 많이 감소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영업이익이 감소했다고 해서 관리 종목이나 상장 폐지는 되지 않는 거고요. 하지만 유보율이 1900%가 넘고요. 재작년에는 1.64%의 배당까지 한 우량한 회사로 저는 보고 있어요. 다만 영업이익 하락으로 인한 주가 하락이 반영이 너무 크게 됐기 때문에 이 바닥에서 이 회사 IR 관계자나 대표 입장에서는 회사는 우량하기 때문에 더 이상 밀릴 필요 없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에 관련해서 사월 본격화하겠다는 기사와 함께 어제 29% 거의 상한가에 맞다는 장대 양보를 했고요. 오늘도 1.6% 하락했다 밀렸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봤을 때는 내일 바로 갈 수도 있고요. 혹시라도 밀리면 1,500원 선까지 밀릴 수 있지만, 저는 지금이 1차 매수를 분할로 할 수 있는 기간이라 보고 있고요. 이 종목은 손절 없이 분할로 대응하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선수, 제일전기공업이라는 선수 오늘 출전시킬 거고요. 기간은 2주 이내에 결정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리튬 관련주, 폐배터리 관련주, 전기차 충전소 관련주는 2주 안에 다 정리한다 생각하고, 그 바닥에서 우리는 제일전기공업 노란톡방에 공략했고, 노란톡방에서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 들어오시면 내일 다시 한번 매수가 또는 매도가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빠르게 매매 타점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손절 라인 잡을까요? 우선 저희가 11,850원에 노란톡방에 공략을 했고요. 종가 부근인데 조금 더 올라서 끝났기 때문에 11,850원 공략했고, 목표가는 12,800원 정도 보겠습니다. 차트적으로 보면 12,800원이 차트가 굉장히 선이 많이 그어졌는데
전고점 구간입니다. 12,800원 보시고요. 손절가는 우선 1,600원까지는 분할로 더 매수할 건데 만약 손절가는 10,000원. 10,000원 깨지면 9,000원대 되잖아요. 그러면 실망 매물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손절은 10,000원. 하지만 손절할 일이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일전기공업 내일같이 노란톡방에서 보면서 제가 정말 잘하는지 아니면 말만 잘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거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제일전기공업 밑에 또 하단에 나가 있는 가격 전략들 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표가 12,800원까지 터치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또 정리해 보고요. 오늘 또 1시간 빠르게 달려왔는데 해설위원님과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해설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픽하면 척하는 종목 오늘 함께 만나보셨는데요. 여러분들 내일도 유익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저희 알찬 정보를 준비하겠습니다. 행복한 저녁 보내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여기는 투자 올림픽.